좋은 친구들을 둔 덕분에 오늘날 레이웬훅은 미생물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마음에만 보이지. 이런 말 있죠?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어린 왕자의 말이죠.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정말 중요하지만 눈에 안 보입니다. 미생물? 눈에 안 보이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미생물은 지구상 최초의 생명체로서 적어도 36억 년 전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가 그 미생물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채 500년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맨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기구, 현미경이 만들어진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미생물학은 생물학 중에서도 가장 좀 늦게 출발한 그런 학문입니다. 현미경,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정확히 누가 언제 발명했는지는 잘 몰라요. 보통 알려져 있기로는 얀센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처음 만들었대요. 이 얀센은 원래 안경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요. 1600년대 초반에 이 렌즈 두 개를 둥근 통의 앞뒤로 고정해가지고 현미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모양의 현미경은 유명한 사람이죠.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훅이 이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의사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 코르크 잘라서 봐서 현미경에 잡힌 모습이 마치 수도사들이 기도하는 작은 방 셀라처럼 보여가지고 셀이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그게 세포가 되었죠. 아, 그렇구나. 자, 이제 그러면 그 미생물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을 만나러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요, 안톤 반 레이웬훅이라는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델프트라는 도시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 델프트는 이미 그 당시부터 네덜란드 경제의 중심지였고요.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국립 델프트 공과대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레이웬훅은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홀어머니가 잘 키웠는데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이 의사가 되길 원했대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머니들은 좀 마음이 비싼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장사를 하고 싶어서 16살에 장사를 배우러 암스테르담으로 떠났답니다. 그리고 21살에 다시 고향에 와서 이제 가게를 차리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주로 뭘 했냐면 포목상, 옷감을 팔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았어요. 아, 이게 호사다마인지 5 자녀 중 4명을 어린 나이에 병으로 잃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마저 레이웬훅이 33이 되던 1666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 정말 안타깝죠. 이것은 이제 알려져 있는 기록이고요.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이 시기에 레이웬훅이 렌즈 깎기에 몰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하나 이렇게 열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시 현미경은 이게 지금으로 치면 아주 값비싼 신형 게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안 보이던 게 보이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나뭇잎도 보고 뭐 벼룩도 보고 곤충 보고. 그런데 레이웬훅은 더 작은 걸 보고 싶었어요. 어떤 게 보고 싶었냐면 매운 거 먹으면 아프잖아요. 따갑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표면에 막 가시 같은 게 나와서 내 혀를 막 찌르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웬훅이 후추 가루를 물에 익힌 한 다음에 보고 싶었어요. 레이웬훅은 자기가 현미경을 직접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현미경 가지고는 곤충이나 나뭇잎 정도지 앞으로 소개하게 될 미생물을 볼 수는 없었거든요. 레이웬훅이 만든 현미경을 한번 보시죠. 언뜻 보면 현미경 같지가 않아요. 쥐덕 같기도 하고 렌즈도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본 미생물을 볼 수가 있느냐. 레이웬훅은 원래 렌즈를 잘 깎았어요. 포목상을 하다 보니까 돋보기를 많이 썼고요. 렌즈와 원래 친했었고, 이 렌즈는 이렇게 2가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확대를 잘 해야죠. 배율이에요. 우리가 보통 현미경 할 때 배율은 10배, 10배 하면은 100배가 되는 거예요. 배율을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배율을 마냥 올린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왜? 해상도가 좋아야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휴대전화로 사진기로 사진 찍어서 확대 쫙 하면 어떻게 되죠? 퍼져 보이죠? 그게 바로 해상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해상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두 물체가 있어요. 이게 무한히 가까워집니다. 절대 붙지는 않아요. 계속 가까워만 지는 거예요. 그런데 렌즈가 언제까지 물체가 붙지 않고 떨어져 있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해상도거든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을수록 선명하게 되는 거죠. 레이웬훅은 워낙 렌즈 깎는 기술이 좋아서 렌즈 하나 가지고도 배율도 올리고 또 해상도까지 붙잡은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아주 놀라운 배율인데요. 300배 정도까지 확대해서 볼 수가 있었대요. 렌즈 하나 가지고. 놀랍죠.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제 주덕 같다고 좀 그랬는데 제가 일부러 그랬던 거고요. 다시 보면은요, 셀카봉 달린 핸드폰 같지 않아요? 딱 카메라 렌즈 있고 셀카봉 있고. 아, 우리 딱 현대의 스마트폰처럼 보여요. 이 레이웬훅, 시대를 앞선 현미경 디자인이라고
제가 다시 평가합니다. 끝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 레이언훅이 자기가 만든 현미경을 가지고 봤어요. 후춧가루 물을. 뭐가 보였을까요? 예상했던 뾰족뾰족한 그런 건 안 보이고 뭔가 조그만 것들이 꼬물꼬물되는 게 보인 거예요. 웬 벌레가 이렇게 보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벌레? 동물이네? 일단 애니멀. 그런데 너무 작잖아요. 작다는 뜻의 전미사 큐를 붙여서 애니멀 큐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말로 옮기면 극미동물, 미소동물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아직 미생물이란 말은 없을 때고요. 그냥 애니멀 큐로 통했고요. 레이웬훅은 이제 신이 나서 세상에 모든 걸 다 봤어요. 빗물, 대변, 평생 이딱지 않은 사람 치아에서 긁어낸 그 찌꺼기, 뭐 자기 정액, 그러고 이제 기록을 남겼죠. 평생 뭐 자그마치 한 400개가 넘는 현미경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관찰한 기록을 그냥 자기만 본 게 아니고요. 기록을 해서 편지로 어디로 보냈느냐? 영국 왕립학회에 보냈습니다. 과학혁명을 주도한 그 산실이죠. 뉴턴, 로버트 후크 다 왕립학회 회원이죠. 영국 왕립학회에 꾸준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를 봤다고. 1673년에 첫 편지를 보내기 시작해갖고요. 장장 50년 동안 무려 200통이 넘는 편지를 계속 보낸 거예요. 전문가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현미경으로 이런 거 봤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이야, 사실이야, 뭐야, 별 신경을 안 썼죠. 그런데 편지를 계속 보내니까 이거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바로 멋진 현미경을 만든 후크를 보냈습니다. 후크가 확인하러 갔죠. 가서 확인하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실입니다. 알렸죠. 영국 왕립학회는요, 1680년에 안톤 반 레이언훅을 왕립학회 회원으로 모십니다. 전문 과학교육은커녕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던 이 사나이가 창의적인 생각과 불굴의 노력으로 왕립학회 회원이 된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싶었던 호기심을 그걸 충족하고자 열정을 불태웠잖아요. 그 열정과 노력으로 레이언훅이 그 당대의 네로라 하는 학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과학사의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한 것이죠. 그 레이언훅은 1716년 6월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하는 것은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삶을 향한 욕망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대부분 사람보다 그 욕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레이웬훅의 성공담이 혼자서 나온 건 아니에요. 늘 곁에 있었던 딸 마리아 말고도요,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특히 두 친구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레이웬훅은 병적이라고 할 정도로 완벽을 추구했대요. 또 의심도 많아서 자기가 현미경 렌즈에 잡히는 거를 아무한테 함부로 안 보여줬대요. 문제는 그림을 썩 잘 그리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 동네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동갑내기예요. 마침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걸 보여줬대요. 근데 그 친구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혹시 쥔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그림 아시죠? 예, 바로 화가 페르메이르가 레이언훅의 동네 친구입니다. 동갑내기고요. 그냥 추정하기를 페르메이르가 레이언훅의 그림 그리는데 많이 도와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잠깐 이 페르메이르를 소개하면은요, 렘브란트와 함께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의 그 황금기를 띈 거장이죠. 43살에 병마로 쓰러질 때까지 남긴 작품 수는 40점이 채 안 돼요. 하지만 그의 그림은 모두가 대표적이라고 할 만큼 뛰어납니다. 병약한 체질도 다작을 막았겠지만 작품의 치밀함으로 봐서 한 점 한 점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으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림을 많이 못 그린 거죠. 주로 이 주제를 보게 되면 뭐 쥔주 귀걸이를 한 소녀, 우유를 따르는 여인, 레이스를 뜨는 소녀 등 주로 그 여성의 일상을 확보하게 담았거든요. 근데 그러던 페르메이르가 1668년과 1669년에 연이어서요, 남성을 단독 모델로 세운 작품을 두 개 연이어 선보였어요. 바로 천문학자와 지리학자라는 작품입니다. 현존하는 그 작품 가운데서 남자 모델이 등장한 건 이 둘뿐이래요. 그림 속 주인공은 같은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남자가 등장했다는 것 말고도요, 그림의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요, 이전 거하고는. 어쩌면 페르메이르가 당시에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과학에서 영감을 받아서 전작과 다른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 그림의 모델은 과학자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 두 남성이 같은 인물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요. 근데 저게 누구냐? 거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에서는 동네 친구인 레이웬 훅이 모델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대요. 저도 거기에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되게 흥미롭죠. 레이웬 훅이 신뢰했던 또 다른 친구는요, 그라프라는 사람이에요. 해부학과 생리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입니다. 1673년에 32살의 나이로 요절했는데요. 죽기 몇 달 전에 이 영국 왕립학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에서 자기 친구 레이웬 훅의 발견을 편견 없이 좀 제대로 봐서 평가해달라고 아주 애절하게 호소를 했대요. 이 포목상 친구가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죠. 레이웬 훅은 1723년 91살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절친 한 명을 불러달라고 그랬대요. 그 절친한테 이제 기력도 없고 한때 그 이글거렸던 눈에는 눈곱이 이제 가득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웅얼거렸답니다. 친구여, 탁자 위에 있는 두 편지를 라틴어로 잘 번역해서 런던으로 붙여주게나. 레이웬 훅은 당연히 모국어인 네덜란드 말밖에 할 줄 몰랐죠. 그 당시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어를 저급한 언어로 취급했대요. 소위 말하는 식자층은 주로 라틴어를 썼답니다. 다행히 레이웬 훅 곁에는 그가 쓴 편지를 라틴어로 번역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여러 있었죠. 이런 친구들이 없었다면 레이웬 훅의 열정은 한순간 타오르다 꺼지는 불꽃이 되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친구들을 둔 덕분에 오늘날 레이웬 훅은 미생물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